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게 카메라에 관련된 것들을 좀 팁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자, 300프레임 정도로 잡을게요, 일단. 그죠? 지금 이게 카메라 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탑 뷰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뭐 이렇게 갔다고 치고요. 그다음 이쯤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쯤에서는 또 이렇게 가고, 이쯤에서는 이렇게 갔다. 자, 그러면 각각 뷰에서 이런 식으로 앵글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카메라도 이렇게 우리가 Y축으로 내려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내릴게요. 카메라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았다고 치자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잡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기울기들을 조금만 조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잡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하면서 다른 이펙터를 이용해서 잡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카메라를 제가 잠깐 꺼놓고요. 새로운 카메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뷰로 돌려놓고요. 커맨드나 컨트롤 D 누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의 키프레임을 보시면 F컵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스플라인 형태로 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나 어디든지 가면은 리니어 모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기본 세팅이 스플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커맨드 D나 컨트롤 D 누르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이제 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 있죠. 지금 인터폴레이션이 스플라인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리니어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카메라를 다시 키를 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뭐 비슷하게 잡아볼게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갈게요. 아이고 이렇게 갈게요. 들어왔죠? 그리고 얘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데 로테이션을 시킬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야 어디 가나요? 얘 지금.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좀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갈 거고 빠져나가는 거 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Y축으로 조금씩 다 옮겨줄게요. 우리가 이제 키를 리니어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이 이 스플라인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오히려 조금 어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니어로 먼저 뽑아놓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각 키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나 지금 리니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지를 주겠다 이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키를 조절을 하잖아요. 물론 스플라인 때도 마찬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리니어 때가 조금 더 간결하고 쉽단 말이에요. 자, 그냥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씩 기울어지는 요것도 간지를 좀 맞추겠습니다. 플레이 퉁 퉁 퉁 퉁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거랑 느낌이 다르겠죠. 자, 이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카메라 테크닉인데요. 꼭 이런 경우에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거에다가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스무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 카메라 있죠. 스플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카메라에다가 한 번 더 엎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카메라에다가 익스프레소를 적용을 합니다. 다가 딜레이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딜레이라고 해볼게요. 카메라 딜레이 이펙트를 꺼냅니다. 자, 이렇게 이펙터가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샘플이 들어온다 그랬죠. 샘플, 오브젝트, 카메라 이렇게 이거 시켜주시고 지금 스무스 캠을 줄 거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샘플 값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빔밥을 만드는 밥통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딜레이 이펙트에 딜레이 값이 들어간 거예요. 딜레이 값은 뭐예요? 여기 있는 블렌드의 뭐 스트렝스 값이다 이런 거겠죠. 여기다가 지금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카메라의 고정값이 있어요. 그걸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인풋 아웃풋 다 똑같은 카메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글로벌 매트릭스 이것도 글로벌 매트릭스 얘도 글로벌 매트릭스로 잡을게요. 자, 지금 카메라 딜레이 값이 50%로 돼 있어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큰 차이가 없죠? 조금 더 올려볼게요, 제가. 90, 한 7까지 올려볼까요? 어떠나요? 지금 툭툭 튀던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스무스 카메라를 줄 때 이 딜레이 팩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프링을 주면 어떨까요? 이런 식의 또 카메라 오게 되겠죠. 핸드헬드는 아니지만 중간에 텐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넣어봅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면서 딜레이가 일어나죠. 스프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스프링 주는 듯이 이렇게 막 텐션 있게 튕겨나가는 젤리 타입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텐션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블렌드는 그 부드러운 값을 훨씬 더 상쇄시켜가지고 그 딱딱한 값을 훨씬 더 상쇄시켜가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깎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씬마다 들어갈 때마다 구간별로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죠? 쑥, 쑥, 쑥 들어가는 느낌. 만약에 딜레이가 없다.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죠. 그죠? 근데 딜레이가 있다. 스프링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살짝 확 튀는 느낌이 없죠. 그 다음에 블렌드다. 이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97, 99까지 나니까는 스무스가 넘어가니까는 이 카메라가 화각이 그죠? 뚫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기를 이거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96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카메라 값이랑 뭐 이렇게 준 카메라 값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잡아도 부드럽게 잡아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리니어 값에서 우리가 스무스 캠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스무스 캠 있죠. 원래 그러니까 스플라인 형태로 들어가 있던 거, 이 친구를 넣는다면 또 어떤 또 재밌는 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또 봅시다. 글로벌 매트릭스, 글로벌 매트릭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스타일로 가시고요. 이거를 넘어가지 말고 90%만 줘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그죠? 스프링을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약간씩 구간마다 딜레이가 생기긴 하는데 블렌드보다는 조금 더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블렌드는 훨씬 더 부드럽고요. 자, 이런 식으로 리니어 모드의 카메라든 아니면은 스플라인 형태의 이미 스무스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카메라든지 간에 이런 카메라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 팩터를 이용해서 카메라 딜레이를 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익스프레소 가지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다 만들어 놓고요. 아, 이 카메라가 조금 경직되어 보여. 그러니까 구간별로 좀 튀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다가 딜레이 팩터를 줘가지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깎아주는 역할을 만들어요. 물론 기본 카메라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조금 더 스무스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직되어 있는 카메라 값들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프레소 형태로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카메라만 바꿔치기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셋 형태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응용하고 테스트 해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테스트 또 테스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